빵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기본 식품입니다.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빵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나나. 빵과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빠른 과일이지만 빵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바나나가 위장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 발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당분과 빵의 탄수화물이 결합하여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빵과 토마토의 조합도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식품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산이 빵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수분이 빵을 축축하게 만들어 식감을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오이. 빵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이며 빵은 건조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의 수분이 빵을 축축하게 만들어 식감을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의 차가운 성질이 위장을 자극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치즈. 빵과 치즈는 흔히 함께 먹는 조합이지만 사실 이는 좋지 않습니다. 치즈는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가 느린 식품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즈의 지방과 빵의 탄수화물이 결합하여 체중 증가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즈의 단백질과 빵의 탄수화물이 서로 다른 소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달걀. 빵과 달걀을 함께 먹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서로 다른 소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이 빵의 탄수화물 분해를 방해할 수 있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요구르트. 빵과 요구르트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산성 성분이 빵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 영양 흡수에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구르트의 차가운 성질과 빵의 건조한 성질이 충돌하여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7. 커피. 빵과 커피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풍부한 음료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산성 성분이 빵의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빵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과일 주스. 빵과 과일 주스를 함께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과 산이 풍부한 음료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의 산이 빵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9. 고기. 빵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의 단백질과 빵의 탄수화물이 서로 다른 소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기의 지방과 빵의 탄수화물이 결합하여 체중 증가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 생선.
마지막으로 빵과 생선을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며 빵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서로 다른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의 지방과 빵의 탄수화물이 결합하여 체중 증가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식 조합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조합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과 바나나를 자주 함께 먹으면 만성적인 소화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효로 인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빵과 토마토의 조합은 위장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빵과 치즈를 지속적으로 함께 섭취하면 비만과 관련된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화불량으로 인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빵과 달걀의 조합은 장기적으로 단백질 흡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화불량으로 인해 영양 흡수가 저하되어 다양한 영양 결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빵과 요구르트를 자주 함께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흡수가 저하되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빵과 커피의 조합은 심각한 영양 흡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흡수가 크게 저하되어 빈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으로 인한 불면증, 불안감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빵과 과일 주스를 지속적으로 함께 섭취하면 치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의 산성 성분과 빵의 탄수화물이 결합하여 치아 에나멜을 빠르게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한 당뇨병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빵과 고기의 조합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화불량으로 인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과 관련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빵과 생선의 조합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경쟁적 흡수로 인해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양 결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음식 조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위험한 조합들만 피한다면 빵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빵은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음식들과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을 먹은 후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빵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통곡물로 만든 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빵을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 시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조합으로 빵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빵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음식 조합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가요? 혹시 의외로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생각지도 못한 음식 조합으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빵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또는 빵 대신 사용하는 대체 식품에 대한 팁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식습관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빵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대안적인 식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 추억, 감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죠. 여러분에게 빵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긴 특별한 식사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유혹을 이겨내는 팁이나 건강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